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책 이제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좀 이론하고 좀 달라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습은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복습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는 복습만큼 예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풀어봐야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뭘 아는지 모르는지가 확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9장 정도, 8장에서 10장 정도 분량을 나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 이제 3시간 동안 8장에서 10장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대 10장 정도를 풀어두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0장 정도는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이제 한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서 한 10장 정도 풀고 수업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 이론에서 했던 순서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원별이거든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모의고사보다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보다는 좀 풀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또 할 때 또 이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면 더 좋으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10장 정도 분량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대략 끝을 보면은 어디까지 분량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까지 먼저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계속적인 복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 이론 공부 꼭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뭘 하시면 되냐면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되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잊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냐면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막 되게 아주 어렵거나 막 이해를 요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잡다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좀 미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잘하는 파트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폭 넓게 웬만한 것들을 다 공부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쉽게 나오지도 않고 매번 어렵게 나오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땐 좀 쉽고 어떨 땐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전반적인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갈 텐데요. 아마 오늘 또 이 수업 참고 자료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또 책을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다거나 또 이렇게 판서를 하다 보면은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판서하는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그냥 검토하는 정도의 그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또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고 자료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 3페이지요. 3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위생의 정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 그 다음에 법규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 넣어놨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죠. 어떨 때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시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은근히 꽤 나오는 편이에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정의 있죠. 정의 가로놓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이런 비슷하게 해서 보기만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위생의 그때 정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법규에 있는 정의, 그다음에 WHO의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단독 문제로 이제 그 2016년, 2017년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기의 하나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규에 나와 있는 정의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자, 식품위생의 정의를 우리나라 법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O의 정의는 보면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한번 보세요. 생육 대신 사육을 넣기도 해요. 동물인 경우, 가축인 경우 사육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해석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 그 영어로 된 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있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및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완전성하고요. 건전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었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식품위생의 정의를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농약, 결핵, 위암, FAO.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럼 당연히 위암이겠죠. 이건 보건 쪽이지 위생 쪽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올해 교육청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2번 보세요. 이건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죠. 식품위생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보세요. 농작물 재배 과정에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그러니까 농약도 어때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영양소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소 과다 섭취는 영양이지 이건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영양소 과다 섭취라든지 이런 거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이런 것들은 보건상의 그런 곳에서 다루는 것이지 식품위생상에선 다루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서 과도한 호르몬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그래서 축산업에서 과도한 호르몬을 사용하다 보면은 식품에서 이제 그런 식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서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시 식품 첨가물의 부적절한 사용. 그죠? 식품 첨가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관계없는 거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쭉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목적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부터 보시면은요. 근로자의 건강장애 방지 및 치료,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 이 중에서 관계없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죠. 1번이에요. 건강장애 방지나 치료. 이건 말 그대로 이건 치료는 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쪽이지 이쪽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1번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우리가 뭐 영양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의 범위가 아닌데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건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풀인데 잠깐 보실래요? 1페이지에. 식품위생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거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1조에 보시면은요,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에 있는 식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해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요,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양 개선을 한다, 영양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장애를 방지한다. 이런 것들은 식품 위생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분을 제대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게 이제 올해 경기도 시험 문제였는데요. 2019년.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뭐 교육청에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식품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옳지 않은 것 찾아라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땐 균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뭐 LD50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전반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기가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1번은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그렇죠? WHO의 정의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의미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식품위생이 크게 이렇게 딱 두 개로만 구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쫙 줄어들겠죠. 근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좁게 봐도 이건 너무 좁게 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좁게 봤을 적에는요, 크게 뭐로 나누게 되냐면요, 식중독과 질병으로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감염병 같은 질병으로 나누게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 식중독과 감염병 같은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식중독하고 감염병하고 겹치는 부위가 있어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구적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이런 애들이 바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겹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 전체가 얘와 얘만 딱 식품위생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런 감염병 같은 이런 질병, 이런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제 좁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더 많은 내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식중독과 이렇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이 정도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감염병 같은 질병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기생충도 넓게 보면 기생충도 들어갈 수 있고, 위생해충도 들어갈 수 있고, 유전자 변형식품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광범위하게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용 질환을 의미한다. 이건 뭐예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중독의 정의죠. 네, 이 내용도 같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위생의 목적.